요건 사실은 변시를 위해서도 외우셔야죠. 예, 이제 뭐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닙니다. 이제 외워야 돼요. 근데 이제 가끔 요건 사실이 뭔지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요건 사실은요, 요건이 아니에요. 예, 요건, 법률 요건은 사례에서나 쓰시면 됩니다. 사례에서. 사례에서 우리가 요건을 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예요? 뭐 해약금 해제를 하려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뭐 이행의 착수 전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면 우리 해지할 수 없다는 맨날 그걸 쓰잖아요. 그때 뭐 이행의 착수, 그죠? 뭐 계약금의 지급, 이런 것들은 요건이죠, 요건.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요건이 아니고 요건 사실입니다. 요건 사실. 두 번째는요, 이 요건 사실은 변호사 시험 같으면 그냥 나열하면 돼요. 근데 우리 민재실 같으면요, 여기다가 증명 책임을 좀 섞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증명 책임이 있는지. 우리 그 민소법에서 증명 책임 분담에 관한 법리를 배우셨죠?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증명 책임을 지는 거 아니에요? 증명 책임이 전환되지 않는 한. 그래서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까지 섞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요건 사실은요, 그 민법에 있어요. 민법에 있는 법률 요건 분류설, 법률 요건이잖아요. 법률 요건. 법률 요건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외웠다, 그럼 조문 찾아가지고요 보고 뺏기면 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외우자는 거예요. 조문만 본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이 뭐냐면,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임대차에서 보증금을 반환 청구를 한다고 해볼까요? 임대차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는 거는 이제 임차인이 원고가 되고 임대인을 피고로 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거 요건 사실을 외울 때 이렇게 외운단 말이에요. 뭐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의 체결 사실, 두 번째, 보증금의 지급 사실, 세 번째, 임대차의 종료 사실. 이렇게 해서 세 개를 외워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변시할 때 필요한 요건 사실이죠. 변시 이렇게 외우죠. 임대차에서의 보증금 반환 청구 요건 사실은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 보증금 지급 사실, 임대차 종료 사실. 이렇게 외우고 끝이잖아요. 근데 우리 민재실에서는요,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사실 이거 변시도 이렇게만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요 정도, 요렇게 외우는 거는 정말 기본이고요. 요 기본이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요렇게 했을 때 피고가 항변할 수 있는 것이 뭔지까지도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피고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제항변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증금, 목적물 반환과의 동시행항변하겠죠. 이렇게. 최소한 두 개는 외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요것만. 빨간색만 외우지 마시고, 요거와 이렇게 파란색까지 같이. 이렇게. 물론 이제 요 항변에 대한 재항변도 있을 거예요. 뭐 이게 공제 대상의 채권이 아니라거나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뭐 무리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청구 원인과 항변까지는 좀 외워둬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요건 사실을 외운다고 하는 것이지, 요거 몇 개 외우는 거는 이거 뭐 외울 게 뭐 많지도 않아요. 요건 사실 몇 개나 된다고요. 금방 외우죠. 그래서 이거 항변과 재항변까지는 좀 무리 같아요. 그러나 항변까지는 좀 외워둬야 됩니다. 왜냐? 왜 이렇게 외워야 되느냐? 이래야 빨리 쓸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이렇게 해야 기록을 볼 때 마지막 줄에 예단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록을 볼 때요, 우리 기록 시험은 푸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특히 물론 올해 변시는 조금 애매합니다. 올해 변시는 그 양 자체는 줄었어요. 양 자체는 줄었지만 중간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전혀 다른 걸 쓰게 세팅을 했어요. 근데 올해 변시 말고 그 전 변시는요, 양 자체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양을 시간 내에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려면 빨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빨리 쟁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 빨리 잡는 방법은 예측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측. 여러분들 운전할 때 생각해 보세요. 운전할 때 바로 내 앞차만 보고 운전하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통 그 앞도 좀 보잖아요. 그죠? 그 앞도 보고, 그래도 신호도 좀 멀리 보고, 길도 좀 보고, 이래야 대응 운전이 되잖아요. 빨리빨리 할 수 있잖아요. 변시도 마찬가지. 내가 각각의 요건 사실에 대응하는 항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예상해야 보통 이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이니까. 특이한 거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줄에 있는 것처럼 청구 원인과 그에 대응되는 항변 및 재항변까지 외우시면 너무 좋고, 자, 이렇게 암기해 두어야 기록을 볼 때 예단이 생기고, 그래야 빨리 풀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좀 그렇게 좀 욕심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건 사실은 요건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형 답안을 사례형 답안처럼 쓰시면 안 돼요. 요건을 쓰시면 그건 사례형 답안이지 기록형 답안이 아니에요. 사실을 써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몇 월 며칠 누구와 어떤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써야지, 매매계약 체결 사실, 이건 사례형 답안이에요. 자, 이 밑에 있는 거는요, 이제 좋은 점수를 받으시려면 이것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변을 검토하는 순서입니다.
당연히 전부 기각을 구하는 항변을 먼저 쓰시고 일부 기각을 구하는 항변을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 이게 효율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전부 일부에서 수준이 같다면 요 순서대로 검토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민소에서 배웠던 장애, 멸각, 저지, 장멸저 아닙니까? 이 순서대로 외우고 있잖아요, 우리. 그래서 무효항변이 제일 먼저고 제일 마지막은 동의항변이고 소멸항변 중에 제일 끝에 있는 게 상계죠. 그래서 우리가 상계를 예비적 항변, 최후적 방어 방법, 출혈적 방법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있는 게 소멸시효죠. 따라서 우리가 유명한 그 판례 있지 않나요? 혹시 그 소멸시효액이 완성된 상태에서 피고가 소멸시효 주장하지 않고 상계항변을 했다고 해서 소멸시효액을 포기한 거냐라는 판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초심 판례인가요? 그때 우리 판례가 뭐래요? 아니다 그러잖아요. 왜 아니죠? 상계항변은요 항상 예비적 항변, 최후적 항변이란 말이에요. 앞에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될 때 하는 항변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액을 원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계항변 했다고 해서 소멸시효액을 포기한 거라고 볼 수 없죠. 안 되면 하겠다는 취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상계항변을 뒤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토 순서까지 좀 지켜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항변 관련해서 요 자주 나옵니다. 하나 정도는 꼭 나올 거예요. 이 항변 유사 주장. 제가 아까 우리 그 전담무죄, 형제실에서의 전담무죄 같은 거라고 그랬죠. 이 항변 유사 주장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주장들을 하면요.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증거를 살펴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항변 유사 주장. 결국 항변 유사 주장은요. 판례 물어보는 겁니다. 판례. 여러분들이 판례를 많이 아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예시로 3가지 정도의 판례만 제시했어요. 이게 판례 사안인지 아셔야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원고가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자기 소유 토지에 가보니까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놨어요. 아무런 이유는 없어요. 뭐 임대차도 없고 뭐 법정지상권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건물 철거하고 토지 인도 구하는 소송하죠.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피고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건물에 자물쇠 채워놓고 미국 가서 안 썼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해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항변한다면 여러분들 실제로 이 피고가 자물쇠 채워놓고 미국 갔는지 사실 인정을 해봐야 되나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토지를 사용한 적이 없어 실적 이익이 없다는 주장을 어떤 판례로 깔 수 있냐면 남의 토지에 건물을 지었다면 건물 소유 자체가 부당이득이에요. 그런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건물을 실제로 점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판례 원용하면서 그냥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용하면 됩니다. 우리 이런 걸 이제 이런 피고의 주장, 토지를 사용한 적이 없어서 실질적 이득이 없다는 주장은 항변 유사 주장에 불과해요. 또, 자, 매매대금 청구를 했더니 우리 매수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의 매매대금 채권에 너 매도인 너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놨다. 못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가압류돼 있는지 가압류 결정문을 봐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 무조건 인용이라니까요. 현실적으로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배척할 수가 없다는 판례가 있어요. 항변 유사 주장이죠. 또, 자, 임대차 관계가 끝났어요.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목적물 돌려달라고 하니까 임차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딴 사람한테 또 전대해가지고 혹은 양도해서 내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 이러는 거예요. 물론 무단 전대, 무단 양도해야죠. 자, 그럼 실제로 임대차 계약이 새로 체결됐는지를 볼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네가 나의 계약 상대방이니까 네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판례가 그런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 저는 이제 3개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평소에 공부하시면서 이런 게 나올 때마다 계속 추가해 놔야 되겠죠. 다시 얘기하지만 민사협반 실무는 실무 과목이 아니에요. 실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민사를 배우는 과목이란 말이에요. 민법, 민소, 민집을 짬뽕한 과목이기 때문에 무슨 과목이든 할 때마다 계속 추가해야 돼요. 어쨌든 이런 항변 유사 주장이 나오면 인정 사실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사실 인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하여튼 그렇고 어쨌든 요건 사실의 하이라이트는 이 요건 사실을 암기하는 겁니다.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당장 6월에 첫 번째 졸업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암기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변시 정도에 대비해서 외우고 있는 요건 사실은요. 각각의 청구에 대응해서 그 청구 원인에 나와 있는 그 정도를 외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매라면 매매대금 매매 계약 체결 사실 이 정도를 외워요. 여러분들 조금 욕심내서 옆에 있는 항변, 재항변, 제재항변 요게 가운데 있는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 짝대기. 요게 이제 항변, 재항변, 제재항변을 연결한 건데 모르겠어요. 재항변, 제재항변까지 다 외우는 거는 좀 힘들더라도 최소한 자주 나오는 항변 정도는 좀 같이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